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월드 기사 남부끄러운 코드와 이상한 애플리케이션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팀노바 오픈 카페에서 어제 이 오현석 팀원이 이제 이 기사가 재밌다고 공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남부끄러운 코드와 이상한 애플리케이션이 생기는 이유라고 해서 닉 허치스라는 분인가 이분이 작가분이신가 봐요. 일관성 없는 코드라는 복잡한 덩어리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IT월드 기사거든요. IT월드 기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은 직접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카테고리만 이제 빼어서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낙하산 개발자의 만행. 근데 한국은 낙하산 개발자가 있을 수가 있나? 해외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해외 분이 쓰신 기사라서, 한국은 그러니까 개발자가 실력 없이 낙하산으로 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일을 해도 어려운 일은 못할 겁니다. 한국에 뭐 큰 회사면은 모르겠어요. 큰 회사면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는 다 일당백이라서 개발자들이 한 명의 영웅 개발자가 있을 확률이 높지. 여기서도 지적하는 한 명의 영웅 개발자 같은 개발자가 있을 확률이 높죠. 중소기업은. 그분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 낙하산 개발자는 조금 제가 말하기 좀 애매하고, 낙하산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야 낙하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좀 애매하고, 굴착키 코드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코드 있죠. 막, 드드드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유지보수하기 되게 힘든 그런 코드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죠. 예. 근데 있는데, 이게 저는 이 세 번째 단기적인 마감일이 좋은 디자인보다 우선할 때, 이때랑 같이 가는 게, 제가 어떤 고객사 제품을 유지보수해주는 업무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꼭, 대기업 협력업체로 가는 업체들이 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어. 그게 되게 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들이 할 것도 아니면서 그 되게 영업부 이런 데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어. 환장하겠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본의 아니게 되게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 맞추라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 졸라 무섭죠? 협력업체로 가면 이제 맞춰야 되니까 압박 장난 아닙니다. 그 배려 따윈 없어.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더 좋은 디자인, 좋은 구조가 있었는데 그냥 대충 빨리 만들어준 적이 몇 번 있죠. 근데 그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좀 연장을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그 기업들 중 보면은 그 CEO가 기술자가 아니면 막 문제 생기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창업자부터가 엔지니어잖아요. 리사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엔지니어 출신이고, 근데 이런 곳에 삼성 같은 경우가 갑자기 이제 경영 쪽 또는 재무 쪽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권력을 가지면서 기술 혁신을 잘 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엔지니어가 좀 주도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니까 너무 짜증날 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할 때 정말 화내고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경영진이 주도하는 타임라인. 이게 위랑 같이 가는 거야. 아까는 뭐 영업부에서 네 됩니다 막 이지랄해서 문제인데, 비전문가가 저렇게 하면 힘들죠. 아까 삼성에서 문제 생겼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자꾸 생기죠. 잘못된 초기 결정. 요거는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초기에 이제 설계를 계속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게 꼭 맞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좋은 아키텍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하는데 저는 신경을 쓰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개발을 하면 제가 SI도 많이 했었고, 그 서비스 정말 300만 명 넘는 서비스 쪽에서도 혼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했었고, 막 그런 거 많이 해보고, 뭐 대기업, 뭐 훨씬 사용자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막 그 유지보수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입장에서, 초기랑 너무 상황이 달라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몇 년만 지내도 코드의 한 70%는 다 걷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초기에 몰고 나가는 그 생각을 밀어붙이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슈퍼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구글에서 슈퍼앱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냥 앱 하나에서 별걸 다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동남아 여행 갔을 때 한번 써본 게 이런 어떤 그 그랩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랩 보면은 이동, 그리고 월렛, 그리고 비디오, 그리고 게임, 뭐 별거 다 있어요. 푸드, 뭐 배달도 다 되고, 뭐 별거 다 돼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것도 되는 것 같아요. 대박이죠? 동남아에서는 그랩이 지금 거의 슈퍼앱을 대표하는 것 같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슈퍼앱인 것 같더라고요. 뭐 징동 그룹인가 그쪽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뭐 다 그러더라고. 요즘은 장난 아니더라고. 슈퍼앱의 시초가 중국이거든 애초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런 슈퍼앱의 모델을 따르려고 하죠. 쿠팡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런 슈퍼앱의 구조는 이게 초기 결정을 되게 잘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 패턴도 바뀔 수 있고 뭐 그쵸. 사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저렇게 앱이 여러 개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하면 구조를 바꿔야지. 초기에는 그랩은 초기에는 그냥 우버 같은 서비스였거든요. 저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 초기에 그랩이랑 우버랑 경쟁할 때만 해도 그냥 뭐 되게 그냥 뭐 우버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우버에서도 우버이츠 나오고 이러잖아. 그리고 한 명의 영웅 개발자. 그 영웅 개발자가 보통 이제 자기만 개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맞아.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주석이라도 잘 써놓던지 문서를 잘 써놓던지 인수인계를 잘할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면 저는 이런 분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기업에 보면은 약간 오만한 사람들이 있어. 개발자들이 좀 오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사들 보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항상 되게 높은 성적만 있고 일반인보다 나는 특별해, 나는 고기해 이런 뉘앙스를 가진 되게 오만한 의사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 권위적이고 네가 뭔데 내 말을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는 좀 짜증났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얘는 뭐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데 권위만 이제 가지려는 의사들 너무 짜증났어요, 저는. 그런데 개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게 되게 심하죠. 근데 개발자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이 있고 그 회사에서 내가 좀 에이스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좀 이런 경향을 되게 많이 보이죠.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오만해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피로도가 높지가 않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내가 짠 코드를 네가 이해하겠어? 너 따위가? 막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게 되면 안 되지. 되게 재수 없고요. 같이 일하기도 재수 없고. 근데 진짜 찐으로 잘하는 분들은 안 그러더라고. 그리고 진짜 찐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런 경향 진짜 있어요. 저 진짜 많이 봤어요. 이 사람 진짜 괜찮다. 정말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좀 이상한 사람도 좀 많은데 개발자가 약간 반쯤 미치는 것 같아. 사람들이 하도 공부만 해 개발만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 진짜 많긴 한데 사회성 떨어진 사람도 많긴 한데 그래도 소위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분들은 아는 게 많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오만한 사람들이 많진 않은데 애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뭐 딱히 존경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이 개발한 거 그냥 내가 하면 그냥 하겠는데?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인데 그 회사에서는 조금 많이 사랑을 받고 좀 이렇게 비전 없는 중소기업의 에이스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좀 저렇게 오만하게 하는 경우 많죠.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이 회사에 평생 뼈를 묻어서 본인이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사실은 같이 하는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죠. 그래서 주석을 잘 써야 되고 인수인계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프로젝트 오래 하면서 되게 회사 제품을 개발할 때는 인수인계하기 쉽게 구조를 짰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완벽한 구조를 만들고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네카라쿠베 당토 중에 하나에서 일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졸업생인데 그 친구가 처음에 저희가 항상 처음에는 중소기업에 일단 네가 스펙이 없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고연봉 받고 가자. 5천, 6천, 7천, 8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그 다음에 네카라쿠베 당토로 이직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전에 회사의 어떤 CTO 분이 되게 괜찮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소스 코드를 짤 때, 주석이 없이도 파악이 되는 소스가 정말 좋은 소스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그 친구한테 제동을 걸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주석 없이 돌아가는 좋은 소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슈퍼앱처럼 애초에 앱의 균형 자체가 아예 바뀔 수 있어서 그때그때 좀 빠르게 개발을 하려면 완벽한 구조를 생각하는 거는 절대 쉽지 않아요. 마치 가우디가 정말 자연주의적으로 막 건설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엄청 비싼 이런 건축물을 만들고 싶을 때나 오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그 구해백작이라는 사람이 막 엄청난 후원을 하고 있을 때잖아. 이미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어차피 돈 자체도 엄청 많이 받잖아. 이미 스타 건축가니까. 스타 개발자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그런 게 쉽지가 않고, 심지어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속도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나 같으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주석을 잘 써서 이게 어떤 목적이다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CTO 분이 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 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지금 많이 유명한, 심지어 구글에서 진행하는 오픈소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개발자들이 짜는 오픈소스에는 주석이 참 잘 달려 있더라. 그러니까 이정표 없이 돌아다녀도 좋은 도로면은 좋겠죠. 근데 이정표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어디 뭐 대전 방향 이런 게 낫지 않나? 아무리 잘 설계를 해도 사실 그 방향성이라는 거는 한번 학습해야 되거든. 저는 이제 코드를 파악할 때 학습 곡선이 높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석을 차라리 잘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인계 할 때 거의, 저 진짜 인수인계 다 깔끔하게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인수인계 길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단순하게 짜니까 단순한 게 짱이야 일단은. 왜냐면 어차피 서비스는 계속 바뀌거든. 그때 좋은 디자인 패턴을 그때 넣는 거죠. 그 안에서도 최대한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이제 인수인계도 편하고, 또 잘하는 개발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오히려 그 중소기업에 맞는 코드인 거죠. 뭐 반대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풀이 여유가 있고 하이엔드 개발자들, 되게 잘하는 개발자들이 되게 많은 팀이면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복잡도가 있더라도 수준들이 다 높으니까 해볼만 하겠지 좀. 그 회사 팀원들의 수준,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후에 채용될 사람들의 성향,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그 회사에 맞게 짜주는 게 저 프리랜서 할 때도 매번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이 큰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숙련된 개발자들은 뭐 엄청 좋은 구조를 짜기보다는 변형하기 쉬운 그런 구조를 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피드백이 막 어떤 회사는 막 기획팀이 이거 해달라 그랬다 저거 해달라 그랬다 막 바뀌어. 그래서 되게 유연하게 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그 회사에 맞는 코드는 따로 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실세가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무튼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또 더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피드백을 제 나름대로 한 건데, 아무튼 되게 재밌게 봤고요. 비슷한 일들이 현업에 일하다 보면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가 최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게 무조건 저렇게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고, 그때그때 다르다. 현실 패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